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리직 제 세 번째 과목, 보험 일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과목하고 2과목에서 느낄 수 없는 또 새로운 유형의 내용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보험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의 종류를 어떻게 공부하고 암기할 것인지는 우리가 내용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 일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와 있고, 자, 파트 1을 보면은 보험 개론이 나와 있죠. 파트 1은 챕터 모두 7개로 구성되어 있죠. 보험 일반 이론, 생명보험, 보험윤리와 소비자보호, 생명보험과 제3보험, 보험계약법, 우체국 보험 일반 현황, 그러면 리스크 관리 및 자금 운영이 있습니다. 자, 챕터 1, 보험 일반 이론. 자, 먼저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출생 사망까지 생애 주기 동안 질병,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자, 이러한 보험과 관련돼서 미리 위험에 대비하자 이 말이죠. 위험에 대비. 그래서 상부 상조 정신으로 경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되겠죠. 이 보험과 관련된 것,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 대상자죠. 불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자 그 손실에 상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보험자의 위험의 집합체이다 이거죠. 피보험자는 이제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보험의 목적과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의 목적 나와 있고, 보험의 특성,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예상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라는 것이 보험에 있던 특징이 되겠죠. 하나, 예상을 못했죠. 예상을 못했죠. 손실을 위험 그룹의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죠? 손실의 집단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요? 손실을 한데 모아 개별 위험을 집단 위험으로 전환시킨다 이겠지. 이렇게.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실제 손실을 위험 그룹의 평균 손실로 대체하자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위험의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겠지.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을 집단화해 가지고 서로 분배해야 한다 이겠지. 그죠? 리스크 쉐어링. 서로 보험 든 사람들 많잖아요. 미리 위험에 대해서 사고가 났으면은 그 사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상 이득을 줘. 물론 집단화 되기 때문에 이득을 주는 것이지. 상부상조의 어떤 그 상호 부조적인 관계죠. 위험이 전가되는 거야. 보험은 형태상으로 계약이 한 위험의 전가로 볼 수가 있다 이거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실손 보상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론적 보험 보상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없다 이거지. 다만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신체적인 거 있잖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 그래서 보험 계약 시에 사전에 결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있죠. 보험의 주요한 혜택 중 하나는 손실을 예측하는 데 있다 이거지. 표본이 크면 클수록 동전을 던져가지고 10번 던진다고 100번 던지는 차이가 있잖아. 1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7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원래는 5대 5잖아.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번 100번, 1000번 던지면은 1000번 던지면은 거의 500대 500. 아니면 450대 550 이런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본이
클수록 점점 예측된 결과에 가깝다 이 말이지. 통계학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의미죠.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실험 횟수를 많이 거칠수록 예측치에 가까워진다 이거지. 보험사는 이러한 논리로 동기류 위험에 대한 다수 보험 계약자를 확보함으로써 손실의 예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야. 한두 명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구분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위험은 순수 위험하고 투기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 순수 위험. 자, 사건과 관련돼서 자, 손실만 발생하는 위험. 사망, 화재, 자연재해. 그죠? 순수 위험은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불확실성이며 사건 발생이고 손실의 발생이다. 이익은 없어. 이렇게. 투기적 위험. 투기. 자, 주식 투자, 도박. 에? 이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 딸 수 있잖아. 또 잃을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 상품은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면은 순수 위험에서 보험을 갖다 말한 것이지 투기적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래서 자, 순수 위험에 국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태적인 위험하고 동태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정태적인 것이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시간에 따라 사회 경제 변화와 관계없이 그죠? 발생할 수 있는 것. 사회 경제적 변화와 전혀 무관해. 자연재해라든가 인적 원인에는 화재, 상해, 사기, 방화 이런 거란 말이야.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순수 위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위험으로 개별적인 거죠. 우연, 그죠? 불규칙, 그죠? 우연적인 거, 불규칙이야.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며 대부분 보험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타날 수 있어, 그죠? 뭐 이런 모든 거, 자연적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동태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시간의 경우에 따라서 사회 경제 변화와 관계가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하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죠? 정치적인 요인, 그죠?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관계 있단 말이야. 이때 사회의 동적인 변화가 되는 거죠. 역동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그죠? 정태적 요인과 달리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가능성과 동시에 이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사업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손실 혹은 이익을 초래하는 불확실성으로 투기적 위험과 함께 보험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거지.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야. 관련이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상해, 화재, 우연적 불규칙 이런 것,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험의 대상은 주로 정태적인 위험을 말하는 거죠. 동태 위험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는 정태 위험하고 동태 위험을 우리가 구별해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이 있냐, 관련이 없냐에 따라 가지고 정태적, 동태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이제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 자,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단위. 건물 화재, 자동차 접촉 사고 뭐 이런 거 많죠. 위험이 발생의 연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다수 존재한다 이거지. 자, 대수 법칙을 적용하여 손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그죠?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이런 사고가 몇 건 일어나고 그 보험료는 가결 뭐 어때? 어느 시절에 1년에 몇 건,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위험이란 말이야. 우연이야. 자, 미리 예측할 수 없어. 무작위로 발생하는 손실이라는 데겠지. 무작위로.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피해의 발생 원인, 발생 시점, 장소, 피해의 정도가 명확히 식별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딱딱딱 책정이 돼야 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만이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산정의 토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측정 가능한 손실 확률, 비재난적 손실,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뭐 이런 거죠. 위험에 따른 보험료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누가 가입하려고 하겠어? 그잖아. 시장성이 없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 그래서 비재난적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고득체 정도 수준만 이름 알아놓으시고, 자, 보험의 기능과 종류가 나왔어요. 보험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죠. 사회보장적인 제도를 보완하는 거죠. 국가가 일일이 다 못 해준다 이 말이야. 인구 구조 고령화, 소득 재분배, 저출산, 핵가족 제도, 소득, 그죠? 빈부직 격차.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이제 등장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보장제도 보완 방안 3층 보장론이 있는데 한번 읽어는 봅시다. 정부가 최저 수준의 국민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업보장, 그 다음에 개인별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보장의 3대 보장축 조화에 기반한 복지사회구현을 3층 보장론이라고 한다.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보험 등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볼 때 정부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한편으로서는 경쟁관계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사회보장제도 있죠.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런 거예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세 가지를 갖다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국가가 도와줄 테니까는 너도 돈 얼마 부담해. 사회보험은 근단 말이야. 공공부조는 국가가 몰빵 다 한다 이 말이지.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공공부조 국가가 다 부담해 주겠다 이거지. 사회복지 서비스, 자, 뭐 이런 세 가지 있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사회보장제도, 그게 뭐냐 하면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손해 감소 동기부여. 보험은 특정 우발적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손해를 갖다가 배상해 주는 것이지 어떤 예방 뭐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 이거지. 자, 화재보험의 경우 면책제도, 보험 할인제도 등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소방 설비 설치 등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각종 사고 예방 뭐 캠페인을 벌이기도 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야. 손해를 보상해 준 것이 보험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자본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이 있네요. 기업은 보험이 없을 경우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거액의 자금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돼. 얼마나 부담이 가겠냐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지.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계약자가 나입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지.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 계약자에 대한 배당도 주기도 해. 그 보험회사는 보험의 보장 기능 외에도 금융, 그죠? 금융, 자금을 갖다 운영한단 말이야. 금융 기능 일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보험의 화재나 질병,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났을 때 국민 생활에 위협을 느끼잖아.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해.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재정적인 부담과 관련돼서 좀 경감되지.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가 보상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 기능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돼. 근데 보험회사가 이런 경우를 갖다가 수행한다면 국가의 어떤 재정 부담 기능도 약간 줄어들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근데 보험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보험에 이제 부정적인 거. 보험회사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죠? 막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를 해. 마치 사기꾼처럼. 그래서 이것이 보험이 도박이냐, 도박이 아니냐. 도박과 같은 보험 계약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거지. 보험 가입자 측면에서는 이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여러 가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보험의 뭐죠?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험의 종류 한번 봐보죠. 보험은 상법상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된다. 이게 시험이 나오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 손해보험은 먼저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보험 모두 6개. 자, 인보험은 생명상해, 그죠? 생상질. 인보험은 생상질. 이렇게. 자, 그래서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 자, 손해보험 먼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다 이거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장한다 이거지. 먼저 화재보험, 그 다음에 운송보험, 그 다음에 해상보험, 그 다음에 책임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이렇게. 특히 해상보험 같은 경우 항해에 따른 사고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험의 형식으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계약상 채무이행, 법령상 의무이행을 보증해 준다 이 말이야. 보증보험. 자, 인보험. 인보험이란 사람이죠.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어. 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생명보험, 사망,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 그죠? 사망보험은 사망, 장애 또는 사망 시. 생존보험은 언제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거지. 생사혼합보험은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된 거지.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이 세 가지가 바로 인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세 가지. 자, 생명보험의 역사가 있죠.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참 이거 좀 공부하기 좀 그러죠. 먼저 고대 시대, 기원전 고대 시대부터 인류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서로 돕고 돕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났겠지.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다 이거죠. 이게 오늘날에 이제 보험과 같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제도 에라노이, 그죠? 집단 구성인이 사망하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대비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종교적 공동단체다. 기원전이죠, 기원전. 에라노이. 콜레기아, 로마 때죠.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등 하층민 서로 돕기 위한 상호 부조. 그죠? 자, 하층민.
자, 그래서 에라노이하고 코레기아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 중세로 넘어왔을 때 중세 유럽은 길드 많이 들어보셨죠? 길드. 자, 상호 구제 제도죠. 길드는 해상 교육 중에 발생한 선박이나 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구속로 사망, 화재, 그죠? 도난 등의 재해도 구제해 주었다. 길드. 자, 이 시기에 생명보험, 하지보험의 초기 형태가 나타났죠. 중세는 길드. 그 다음 이제 근대 시대가 있죠. 근대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돼가지고 먼저 프랑스는 톤틴 연금, 그죠? 프랑스. 루이 14세 이탈리아 은행가 톤티가 관한 연금 제도죠. 연금과 관련된 이 부분. 그래서 톤틴 연금. 자, 이렇게 했습니다. 톤틴 연금. 이거만 알아놓으세요. 이탈리아 톤티가 했던 톤틴 연금. 대중의 출자로 대량의 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출자자를 연령별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 그룹별로 일정한 금액을 매년 국가에서 납부하고 이를 그룹 생존자 간에 분배하는 방식이죠.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깊게는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회사가 뭐냐? 에코터블이라는 생명보험 회사가 설립됐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독일 고타 생명보험 회사, 미국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 봅시다. 우리나라는 삼한시대부터 개라는 것이 있었죠. 개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 협동 조직이다. 상부상조. 그럼 신라시대 때는 보가 있었죠. 보. 자, 고려시대 때도 여러 가지 있었죠. 아무튼 신라시대 때부터 불교 삼보에서 보가 있었다. 우리가 뭐 국사 공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대적 생명보험이 이렇게 나왔는데 1876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거 하나 봅시다. 1921년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 회사가 뭐죠?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한상용 씨가 설립했다. 여기까지.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일본계 보험회사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 자, 현대적 생명보험 봅시다. 2000년대 이후로는 보험업법이 이제 개정돼 가지고, 자,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가 출범하였다. 그죠? 홈쇼핑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자,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2000년대, 2013년, 15년, 17년, 21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챕터 2가 있죠.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각종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챕터 1에서는 그 보험과 관련된 그 추 있죠.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그런 것 정도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챕터 1은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중세, 근대 이런 거,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종류 같은 거 거기까지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것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생명보험에서 관계자. 먼저 첫 번째 계약자. 보험자죠.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보생명, 하나생명 뭐 이런 것들. 보험회사 이렇게 그렇게 알아놓으시고요.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금융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지? 아무나 보험회사 못해. 그러니까 이제 보험계약자가 있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이거지. 그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돼. 그죠? 그 나중에 사고 나면 보험금 주세요. 그지? 보험금 타먹는다 이 말이야.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타먹어. 그런 권리를 갖는다 이거지. 자,
그래서 19세 미만이지 않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면 보험계약자가 될 수가 있어. 보험계약자의 자격과 관련된 거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죠? 자격에는 제한이 없는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보험계약자. 자,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한테 그죠? 이득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 내가 보험계약자면서 내가 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면 피보험자는 뭐냐? 여기 봐봐요. 보험계약에서 정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손해를 입은 사람. 피보험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라면은 자기의 생명보험이고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각각 다르다면은 타인의 생명보험이야. 이렇게. 타인의 생명보험일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지. 그죠? 보험료를 내줘. 근데 A가 보험료를 내준단 말이야. 근데 B가 혜택을 받아. 그럼 타인의 생명보험이고 A가 보험료를 내는데 그 혜택은 내가 받아. 에? 그럼 자기의 생명보험이야. 동의를 한단 말이야. 자,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거지.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보험 수익자하고 보험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겠죠.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여러 명이면 대표자를 정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일 경우 보험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무튼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피보험자에게. 그럼 보험자에게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야. 그럼 보험 수익자를 누구로 정해놓냐 말이야. 계약은 누군가 했어. 보험계약자 누군가를 계약했는데 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 또 자기일 수도 있잖아. 이 보험금이 있으면 사고 나면은 이 보험금은 누가 받아주게끔 합시다라고 수익자가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때는 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어. 그죠?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고가 나면은 보험 수익자가 결정. 자, 예를 들면은 사망보험, 생존보험, 그 다음에 수술 뭐 이런 것은 보험 수익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죠? 피보험자, 그죠?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야. 그죠? 보험 계약자고. 생존이니까 죽어버리면 상속인이 돈 달라고 하는 거고. 피보험자, 그죠? 장애, 입원, 수술, 통, 급부 뭐 이런 것들은 피보험자가 되겠지. 그 다음에 기타. 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 체계를 위해서 중간에서 도와주는 보조자가 있다. 우리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이거 많죠. 자, 이런 사람들 먼저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 이런 사람을 자 보험 중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험 대리점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계를 대리하는 자. 그냥 계약 체계를 건 대리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나 중개사는 중개만 한다 이 말이야. 중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권한 없어. 계약 체결권 없어. 중개만 하라 이 말이야. 보험료 수령권 이런 것이 없어. 보험 대리점하고는 전다. 대리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대리를 받으면 권한이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요 부분 서로 구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보험 계약의 요소가 나와 있죠. 보험 목적물이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보험 목적물. 보험사고에서 목적, 생명이냐 신체냐 뭐 이런 거.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돼.
보험사고란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겠지. 생명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 사망, 생존, 장애, 입원, 진단, 수술, 만기 등 이런 것이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이 말이야. 보험사고, 보험기간, 위험기간, 책임기간이야.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 보험료를 지급, 최초 보험료 낸 순간부터 이제 보험회사는 책임 따라, 그죠? 최초 보험금을 냈어. 보험료를 냈다 이 말이야. 그죠? 피보험자가. 보험금, 사고가 발생하면 돈 줘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줘야 돼. 그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내는 돈이야.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한테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에 전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전기납.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다 하면은 단기납.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납하고 단기납 두 가지를 반드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제일 중요한 것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납, 단기납. 자, 전기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보험은 전기납. 짧은 기간에 종료되는 보험을 단기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잠시 후에는 생명보험의 이제 기본 원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